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먼 미래, 인공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공 자궁 안에 갇혀 신체는 인공지능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뇌세포에는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 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인류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동안 인간의 뇌는 AI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간의 기억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게 되는 절망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말이죠. 인터넷 밈으로 많이 쓰이는 블루필과 레드필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블루필을 먹으면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레드필을 먹으면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영화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가 실제일 수도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이를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 우주가 사실 거대한 조립체, 즉 가상으로 형상화된 세계라는 이론입니다. 왠지 영화 매트릭스와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일종의 개념론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듈형 우주론을 검증할 수 없지만 과학과 유사과학 사이에 놓여있는 변경지대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유사과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경계에 놓여있다는 의미이죠. 이 가설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는 어떤 고등 컴퓨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아는 현실과 동일한 물리법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식과 인지체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앞서 일론 머스크가 해당 가설의 지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설이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개발하는 가상현실 기술 때문입니다. 일론은 가상현실 기술이 최종적으로는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의 구현까지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우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사나 ESA에서 발표하는 이미지 속 우주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짜 우주 말이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인식되어지지만 우리의 신체, 정신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와 뇌도 세상의 극히 일부만을 인식 및 처리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 눈의 시신경 같은 경우 수많은 빛의 파장 중 빛을 통과 반사되는 가시광선의 영역만을 인식하고 처리하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과 도구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도구들 중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자주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주선의 발사 궤도나 소행성의 이동 경로 등 우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될 미래에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한다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대상인 것은 아닐까요? 이 세계가 사실은 현실이 아니었고 우리가 인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전 우주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바꿔 말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시뮬레이션 세계의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을 만큼의 세상이 있으면 되니 말이죠. 믿을 만큼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십억 개의 은하가 굳이 필요할까요? 930억 광년의 크기를 가졌다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모두 구현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주민들 혹은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될 겁니다.
즉 탐사가 허락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밖의 공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보는 방향은 모든 것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NPC와 주변 환경, 몬스터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캐릭터가 방향을 돌려 화면을 인지하는 순간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구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영화 매트릭스 속 네오가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구현되었단 말이죠. 이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꽤 진지하게 이 가설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뇌를 시뮬레이션해서 의식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한 기관입니다. 뇌는 초당 10의 17승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인식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초당 10의 20승 연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람 한 명으로 부족할 테니 평균 나이 50세 인간 2천억 명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1년은 3천만 초이고 거기에 50년을 곱하고 다시 2천억 명을 곱하고 10의 20승을 곱해주면 초당 10의 40승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의 개수보다 많은 것이죠. 물론 지금의 기술로는 이런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뎠던 특정 시대에도 더뎠을 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특정 시점에 무한한 계산 능력을 갖춘 은하 수준의 문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준의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인데요.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컴퓨터의 발전 속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메모리 칩의 성능, 즉 메모리의 용량이나 CPU의 속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두 번째, 컴퓨팅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세 번째, 컴퓨터 가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연력학 제2법칙이나 경제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 발전은 꾸준히 상승 곡선입니다. 10년 전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을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이 구현되어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감히 단언할 수 없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가 개발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변경지대의 과학에 속하는 가설 또는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과학의 발전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인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설이 거기에 속할지 모르는 것이죠. 더 많은 과학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